또 교사가 보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한 상황도 있어요. 날은 교실 규칙도 세우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죠. 이렇게 표준 보육가정에도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24개월 이상의 아이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조금씩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하는 24개월 이상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다퉜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엔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다퉜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만 2세, 만 3세, 그리고 만 1세 중에 생일이 빠른 친구들, 24개월 이상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다퉜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월 이상 아이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임을 소유 개념을 알고 구별할 줄을 알아요. 인지와 사회성이 발달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보와 배려, 기다림도 조금 더 할 줄 알게 되죠. 완벽하진 않지만 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번 4차 표준보육 과정에서도 사회관계를 보면 사회관계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24개월 미만 만 0세, 만 1세는 나를 인식하는 걸로 끝나지만 만 2세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이렇게 표준 보육 과정에도 들어있어요. 그만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이 아이들이 이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 교실 규칙도 세우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죠. 정말 어리면 어리니까, 모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이 아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냥 고집일까요? 놀잇감을 뺏은 아이나, 놀잇감을 뺏긴 아이나, 대성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일부러 악을 아주 크게 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사로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땐 선생님이 애기를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막 악을 자신의 그 감정을 주체 못하고 악을 지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하시죠. 또 교사가 보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한 상황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뺏은 거야? A도 본인이 가지고 놀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B도 내가 먼저 가지고 놀았다고 아주 억울해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교사로서 정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 얘가 먼저 가지고 논 것 같고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 이 아이가 먼저 가지고 논 것 같은데 서로 막 억울해서 울고불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선생님들도 난감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너도 갖고 놀지 말고 너도 가지고 놀지 마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내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분이 안 풀려서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선생님이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나 장난감도 못 가지고 놀게 했어 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선생님한테 전화하시겠죠.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했는지. 그렇다면 24개월 이상의 아이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조금씩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하는 24개월 이상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다퉜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는 첫 번째로
우리 반 규칙을 만들어야죠. 규칙은 부정어가 아니에요. 긍정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드시기보다는 만 2세는 하나, 만 3세는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규칙, 저것도 규칙, 이것도 규칙 하면 아이들은 외우기도 힘들고 그 모든 규칙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규칙을 한 가지씩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먼저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땐 같이 놀아도 돼? 라고 물어본다. 친구가 놀아도 된다고 하면 같이 놀고, 친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논다. 그 장난감이 가지고 놀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그 친구가 안 놀 때 논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사는 우리 반 규칙을 매일 아침마다 알려주셔야죠.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오늘 또 그러면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아이들은 매일 알려주셔야 돼요. 어제 알려줬다고 오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그 규칙을 대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매일 알려주시면 효과가 더 뛰어날 거예요. 세 번째, 규칙을 알려줄 때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규칙에 대해 설명했는데 단답형이 아니죠. 다른 친구의 물건을 뺏지 않는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시면 아이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데 직접 놀잇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반 규칙을 알려줄게. 자, 여기 놀잇감이 있지? 이 놀잇감을 땡땡이가 가지고 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놀잇감이 가지고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렇지. 친구에게 가지고 놀아도 돼? 우리 함께 놀까? 물어봐야 되겠지? 그런데 친구가 싫어, 나 혼자 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질문식으로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규칙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친구의 놀잇감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땡땡아, 누가 친구 놀잇감을 말도 없이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우리 반 규칙을 어긴 거야. 너가 잘못했으니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땡땡아, 친구 놀잇감을 왜 가져갔어? 아, 놀고 싶은데 안 주니까 그랬구나. 안 주면 내 맘대로 가지고 가도 되는 거니? 그러면 80% 정도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 교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돌려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라고 스스로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사는 굳이 아이를 훈육하지 않아도 돼요. 잘못은 알지만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알도록 질문을 하세요. 너가 이래서 잘못된 거니까 얼른 가서 사과해.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보다는 선생님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우리도 학창시절에 부모님들께서 매일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공부해. 너 왜 아직도 TV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있어? 숙제는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잔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스스로 깨우쳐야죠. 너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 공부는 왜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 빨리 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는 척만 하고 공부를 저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시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치도록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나머지 20%. 안 주면 내 맘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니? 물었더니 아이가 당당하게
네 라고 말하면 어떡하죠? 이 얄미운 녀석들. 그럴 땐 아이의 페이스에 넘어가지 마세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조금 더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세요. 그래도 네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럴 땐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이에게 말을 해주세요. 친구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뺏은 놀잇감은 가지고 놀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려주고 와. 그럼 선생님이 이 다음에 그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아이에게 지시적이고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되는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가 친구의 놀잇감을 뺏는 경우들이 많죠. 남자아이들은 설명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남자아이들은 설명을 길게 하면 그 중에 단어를 몇 개 듣지를 못해요. 안 돼. 친구 장난감을 뺏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가서 놀잇감 돌려주고 와. 다음에 선생님이 놀고 싶을 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짧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5번째는 일관성 있는 교사가 되자. 이제 조금 전에도 놀잇감을 가지고 못 놀았기 때문에 조금 뒤 선생님이 그 놀잇감을 친구가 안 가지고 놀 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꼭 그렇게 해주셔야죠.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아이들도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친구가 놀잇감을 안 가지고 놀 때 이 아이에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으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거나 다음 날 와서 놀아야 될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내일 와서 놀자. 내일은 선생님이 꼭 저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속을 해도 계속 일부러 뺏고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들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조금 전에 그렇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뒤돌아서자마자 이제 가서 뺏고 또 울리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제 그 친구들을 자세히 보시면 일부러 뺐는지 행동 자체가 조절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놀이할 때 너무 억압되게 논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하시거나 특히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설득의 과정이 없이 매로 다스리는 그런 마법 같은 가정이 있어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데 너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만 1세까지는 이제 들진 않지만 만 2세가 넘어가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조절하기도 힘들고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드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시죠. 지금 나온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동학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만 하신다든지 이제 조금 때리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강압으로 다스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다정하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사가 좀 더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서 아이의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교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신뢰가 더 쌓이고요. 신뢰성이 쌓이면 교사의 말을 더 잘 듣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속담처럼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 사랑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6번째는 나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도록 평소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이해하게 되거든요. 제이쌤이 이전에 감정카드 활용하는 방법과 블로그에 감정카드 자료를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잇감 다툼인데 왜 감정카드?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이들은 놀잇감 다툼에서도 이 놀잇감을 뺏는 경우도 저 아이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놀잇감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저 아이의 감정을 안다면 조금 멈칫하겠죠. 감정을 알고 내 감정을 알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을 알고 표현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인지를 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감정카드를 꼭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제이쌤 TV 공식 블로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첫 번째 바로 있어요. 그래서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정카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24개월 이상 만 2세, 만 3세 반에서 놀잇감으로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